자, 이러한 우리만의 천년 초고압 리포소머 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유효 성분들을 이렇게 MF 공법을 통해서 이제 저분자와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에클레어의 대표적인 성분인데, 그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성분, 정제수 대신에 발효 병풀 추출물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자체가 굉장히 병풀 자체가 굉장히 재생 치유 효과가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병풀 추출물이 재생 치유에 특화된 거는 대부분 좀 많이 알고 계신데, 콜라겐 밸런스도 잘 맞춰줍니다. 그 말인즉슨 콜라겐 밸런스, 콜라겐 뭐 많이 생기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적당하게 골고루 잘 부족하지 않게 합성이 되어야지, 막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게 막 많이 생기게 되면 그게 켈로이드 같이 이렇게 마치 혹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병풀 추출물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는, 이제 콜라겐 합성할 때 비타민 C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비타민 C와 유사한 항산화 활성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보다 이런 병풀 추출물 같은 것들이 활용했을 때 콜라겐 합성 촉진 활성이 150%나 이제 우수한 것을 이제 입증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 이제 체지방, 우리 피하 지방이 이렇게 셀룰라이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기 싫게 되어 있는 것들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풀 추출물의 이제 효능 효과 중에 바로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뭐 이제 세포를 이제 확대를 해본 거예요. 세포를 확대했을 때 이런 H2O2, 이게 즉 활성산소인데,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우리가 세포를 받게 되면 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세포가 변형이 되거나 DNA가 이제 돌연변이를 또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 효소가 뭐 여러 가지 뭐 카탈레이스도 있고, SOD가 뭐 가장 유명한 거죠. SOD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산화 이제 물질이고 효소인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뭐 굴이라든지 아연 같은 미네랄도 필요할 하고, 이런 것들이 의해서 이런 항산화 효소가 작동이 되고, 그 효소가 작동이 됨으로써 들어온 뭐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병풀 추출물이 이런 항산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 주더라. 우리 세포를 지켜주는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니까 우리 세포가 이런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SOD 같은 경우는 타입 1이 있고 타입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런 병풀 추출물들은 1, 2 모두 활성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쳐주더라. 그 다음에 MMP9이라고, 그게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 물론 이게 무조건 억제되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활성이 되면 단백질이 분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가 뭐죠?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너무 과도하게 분해가 되면 노화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하는 것이 병풀 추출물이다. 그러니까 병풀 추출물이 항상 우리 피부에 존재하게 수시로 잘 발라주시는 게 노화를 또 막아주는 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병풀 추출물의 또 효과죠. 치유 효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SOD 증가를 통해서 이런 NO 같은 것들이 염증 매개 물질이 감소되는 것들을 또 확인을 한 실험들이고, 뭐 TNF 알파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발현이 감소가 되더라. 염증을 만들어내는 매개하는 물질이 줄어들면 당연히 염증이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증 효과가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상처 치유 효과 같은 것들도 농도 의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넣었을 보다 조금 더 많이 넣고 조금 더 많이 넣었을 때 효과가 점점점 유의하게 신뢰가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표적인 또 항염증 효소, 뭐 콕스2라든지 IL6 이런 염증성 인자들 이런 것들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가 되더라. 그 말인즉슨 항염증 효과가 있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우리 세포가 노화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염색체를 보면 염색체 말단에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텔로미어가 점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짧아지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좋은 물질을 취하거나 먹거나 발랐을 때 이런 텔로미어가 도로 길어지기도 하는데 길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텔로미어를 합성하는 효소, 텔로머레이스, 텔로머라제, 뭐 일본식 발음으로 라제라고 하고 효소가 그 이 아밀라아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빌레이스라고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간에 텔로머레이스 이런 것들을 병풀 추출물이 활성화시켜 줄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항노화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에클레어 리바이탈 3종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성분인 거죠. 콩베아 추출물. 이 콩베아 추출물에는 우리 강황 안에 커큐민이 들어있듯이 콩베아 추출물 안에 뭐 폴리아민이라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도 있겠지만 폴리아민 이런 물질들이 항노화 생리활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뭐 자외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피부를 또 보호해주는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DNA, 뭐 RNA 합성, 뭐 단백질 합성, 뭐 세포 분열 이런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필요한 전달자 역할을 하더라. 그다음에 또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서 결론적으로는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생 성장 인자죠. EGF 많이 들어보셨죠? 그 EGF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많이 쓰이는데 사실 EGF가 들어갔는데 막 1,000원짜리 마스크팩에도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거의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EGF가 말만 담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려면 양을 충분히 넣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좋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아주 조금 실험 결과에서는 이만큼 넣어서 실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에 투입할 때는 이만큼만 넣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에 팔 수 있는 거지. 이게 EGF가 원료가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효과가 좋아서 대표적인 인자인데 그것보다 오히려 이런 효과들이 더 좋더라. 콜라겐 이런 합성량이 우수하더라. 콩비아 추출물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또 아이스 플랜트 뭐 이런 그 식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이스 이 얼음이잖아요. 이 식물 표면에 이런 블레더 세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냉동실에 얼렸을 때 나타나는 이런 모양 같다 이래가지고 아이스 플랜트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친구를 갖다가 콜라겐하고 같이 또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든 추출물을 첨가를 하였다. 이런 추출물이 이제 또 강력한 항산화, 피부 면역, 그다음에 이런 효능 효과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 피부 세포 손상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버섯, 뭐 표고버섯, 차가버섯, 운지버섯, 잎새버섯 요 네 가지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추출물을 만든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네 가지 버섯을 넣고 이렇게 추출물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버섯을 그냥 단순하게 키운 게 아니라 버섯 안에 있는 유효 성분 함량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버섯 안에 있는 항산화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에르고티오네인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진 좀 생소한 이름이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코엔자임 Q10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코엔자임 Q10보다
효능 효과가 훨씬 좋은 게 이데베논이라는 이제 물질이고, 이데베논보다 훨씬 효과가 우수한 게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많이 생기게끔, 버섯 안에 요만큼 들어있는데 그 좋은 물질이 많이 생기게끔 유해 물질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자외선을 조사해 가지고 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수확해 가지고 추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버섯보다 유해 성분 함량이 약 70배 이상 증가되게끔 해서 추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버섯 추출물이 효능 효과를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뭐 항노화 작용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의 이제 펩타이드를 첨가를 하였는데, 이런 펩타이드가 이제 근본적으로 피부 노화를 항노화 작용을 돕고자 이제 첨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처 치유 뭐 효과라든지 콜라겐을 분해를 하는 친구를 갖다가 억제를 하거나 콜라겐을 만드는 친구를 활성화하거나 이런 펩타이드가 그런 작용을 또 하는 친구들을 첨가를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클레어 리바이탈에서 나는 이런 향기가 이런 허브 컴플렉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 동백꽃이라든지 로즈마리, 카란둘라, 캐모마일 이런 5가지 이런 허브 컴플렉스로 인해서 우리가 향을 조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이제 앞에 말씀드린 성분은 그 공통 성분이고, 이 이제 뭐 3종 중에 스킨 부스터에만 들어있는 성분, 그다음에 세럼에만 들어있는 성분, 크림에만 들어있는 성분, 이거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우리 스킨 부스터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또 성분이 티트리 추출. 티트리 추출은 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여드름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런 피부 좀 트러블 있으신 분들이 이런 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뭔가 병변이 일어났을 때 이런 티트리 추출물을 활용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칸디다라든지 포도상균 이런 것들의 균에 굉장히 항균력이 우수하다. 그다음에 살균 소독 효과, 뭐 이제 우리가 알코올 소독 이렇게 뭐 주사 맞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20배 이상의 살균 소독 효과가 있는 게 티트리 추출물이다. 그 다음에 티트리 추출물에서 나는 이런 향기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을 또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테놀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프로비타민 B5, 판토텐산, 그러니까 인체에 들어가면 판토텐산이 되는 전구체죠. 판토텐산 전구체인데 굉장히 순한 치유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애기들 기저귀 같은 뭐에서 이제 막 발진 난 거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스킨 부스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성분들이 뭐 이런 화농성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 치유 뭐 이런 것들에 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리바이탈 세럼에 들어가 있는 또 물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세럼에는 그 오일 성분들을 잘 안 집어넣는데 저희는 이런 그 초고압 천연 리포소마 공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물 오일 성분들을 첨가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물성 버터 컴플렉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보습에 좀 특화되어 있다. 굉장히 고보습 성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룩탄이라고 또 생소한 성분일 텐데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다당체입니다. 다당체.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다당체 뭐 자일리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전부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이모모나스라는 균과 그다음에 뭐 바실러스, 그다음에 슈도모나스 뭐 이런 3가지 균들에 의해서 이제 막 만들어지는 다당체인데 굉장히 서균성,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흡수되는 녹아드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보습 성분이. 다당체는 말 그대로 분자 크기가 좀 크지만 굉장히 이렇게 잘 스며드는 보습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세럼 바르면 굉장히 좀 빠르게 확
흡수가 되는 그런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프루탄 원료도 활용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림, 비바이타 크림 같은 경우는 원래 크림 자체가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스트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기능 자체가 세안을 하고 피부결 정돈, 그다음에 기본 보습, 그다음에 세럼 같은 어, 제품은 이제 분자 크기가 좀 작은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 이런 마지막 보습을 하기 전에 유효 성분을 좀 깊숙이 흡수를 시키는 형태가 바로 이제 세럼 또는 뭐 앰플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다음에 크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 미스트는 그냥 수분 보습, 그다음에 세럼은 수분 보습, 또 마찬가지로 수분 보습에 좀 특화되어 있고 우리 같이 수분 플러스 유분까지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수분 보습에 좀 특화되어 있고 크림이 유분 보습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물성 오일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피부결을 또 매끄럽게 해주는 뭐 선플라워 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유연작용, 항산화 작용을 하는 뭐 아르간 오일, 그다음에 또뭐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까멜리아 오일이라든지 피부 유연작용, 보습작용하는 메도우폼 C 오일 같은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특허 발효 추출물인데요. 발효콩이랑 발효 겨우살이, 그다음에 발효목은 이 세 가지를 발효 세 가지를 섞어서 발효시킨 특허 추출물인데 이러한 것들이 또 항산화, 항노화, 그다음에 뭐 항암 등이 보고된 이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면역이라든지 이런 항산화 효과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다. 이런 그 발효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크림을 도포한 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크림을 바르지 않은 것에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보습 효과가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 4개 중에 위에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뭐 이렇게 일부러 홍반을 막 이렇게 유도시킨 다음에 물만 발라본 사람들이랑 우리 이런 발효 컴플렉스를 발라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어, 당연히 발효 컴플렉스를 바른 쪽에서 홍반이 훨씬 확연하게 잘 줄어들더라라는 것이고, 그 오른쪽 아래 부분은 리폭시게나제라고 이제 이게 그 항염증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서도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확인이 되었고, 농도 의존적으로 농도가 올라갈수록 항염증 효과가, 리폭시게나제가 이게 효소인데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보시면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양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많이 억제를 하더라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 부분 이거는 이제 알레르기 효과를 본 건데, 보통 이제 그 히스타민이 과활성화되면 우리 인체 내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과활성화되면 그게 이제 어, 알레르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양을 많이 넣으면 넣어줄수록 이런 히스타민 과활성화를 억제시켜 주더라라는 이제 데이터입니다.